안녕하십니까. 효성기술원 기능성 재료 연구 그룹에서 복합재료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정석호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항공소재 인증 사례로서 2년간 진행했던 효성에서 진행했던 소재 인증 소재 인증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효성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저희가 수행을 했던 소재 인증 과제에 대해서 과제 단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은 기존의 효성그룹 7개의 어떤 사업군으로 이루어진 효성그룹에서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TNC, 효성중공업의 4개 사업회사 위에 하나의 주효성의 지주회사를 가진 체계로 2018년을 기준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성의 국내외 사업장 현황인데요. 국내에는 15개 공장이 있고요. 5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소섬유하고 복합재료인 프리프레그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연구소는 연간 30톤 캐파 규모의 파일럿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공장, 탄소섬유 생산공장은 연간 2,000톤 규모의 파일럿 2기를 현재 생산 가동 중에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표준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H2550 제품하고 중탄성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H3055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 라인 이외에 추가로 3, 4호 라인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재료센터에서는 열경화성 프리프레그와 열가소성 프리프레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33개의 생산법인, 그리고 28개의 무역법인과 32개의 무역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 인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내 복합재료 인증, 복합 소재 인증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 항공안전기술원의 발표 자료에서 자세하게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가망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 소재 인증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전문 검사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그리고 그에 대한 산하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자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증하고 시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험평가기관인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고요. 그리고 효성과 같은 재료 제작사 또는 부품 제작사는 신청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복합재료 인증 수행 절차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신 내용과 거의 동등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청자가 인증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기관에서 해당 문서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완료가 되면 해당 재료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료 제작자에서는 해당 공정 관련된 공정관리 문서를 준비해서 현장 실사와 함께 적합성을 보임으로써 어떤 공정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고 나서 승인을 받게 되고요.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공정에서 재료를 제작해서 인증시험에 필요한 패널을 제작하고, 그 패널을 가공해서 시편을 제작하고 시험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패널 제작 공정하고 시험 제작한 과정, 그리고 시험 과정도 전체적으로는 인증기관의 어떤 합치성 심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시험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도출을 해가지고 해당 결과와 기존에 제출했던 인증 문서에 대한 최종 승인이 완료가 되면 복합재료 인증이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성에서 진행한 인증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민수 헬기 인증 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 회전일 항공기 국제 협정을 위한 인증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 기간은 2020년부터 2년 동안이었고요. 본 과제의 목적은 기존에 구축된 인증 체계에 대해서 실증을 진행을 하고 사용된 재료에 대해 국산 탄소섬유 복합 재료죠.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증 대상 재료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제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FAW 단위 면적당 섬유 중량은 152였고 수지 함량은 35 웨이트 %의 일방향 프리프레그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 인증 과정 중에서 소재 인증 신청자에 대한 업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품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해당 품질 시스템은 뭐 ISO 9001 또는 AS 9100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항공 분야다 보니까 AS 9100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인증을 위한 문서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문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뒤로는 저희는 프리프레그 제작사였기 때문에 프리프레그 제조에 대한 공정을 어느 정도 확립을 해서 안정화가 돼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한 공정 심사를 통해 합치성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수검자죠. 합치성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복합 재료 패널 제작 또한 합치성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공정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재료를 사용해서 시편을 제작하고 시험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증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증 문서는 인증 신청자가 신청할 당시에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총 4가지입니다. 대상 재료가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수행 조직, 계획, 물성치 생성 방안, 품질 보증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인증 계획서고요. 그리고 시험은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인증 시험 계획서, 그리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재료의 특성이나 또는 관리를 포함하는 모든 관리 절차를 포함하는 재료 규격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험을 위해서 시편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성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패널 성형에 필요한 공정 규격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외에 공정 심사를 위해서 공정관리 문서라는 것을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요. 공정관리 문서는 이 4가지 종류의 문서와 다르게 재료 제작사 고유 문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공정 심사 시에 현장에서 확인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인증 심사 부분이고요. 인증 심사는 인증 심사 중에서 공정 합치성 심사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료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료 제조 공정에 대한 심사는 일단 프리프레그를 제조하기 위해서 어떤 품질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품질 관리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는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고요. 공정관리 문서 역시 동일하게 적절성 평가하는 과정이 들어있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구축되어 있는 품질 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공정관리 문서에 따라서 재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제작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행 절차가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에 문서 검토 내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정 내에서 원 재료의 구매 절차부터 재료가 제작이 완료돼서 출하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서 품질 관리 체계 또는 공정 관리 문서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그 인증 기관에 엔지니어 입회하에 모든 것을 다 입증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실시했던 제조 공정 심사 합치성 결과를 제가 예시로 넣었는데 발췌 부분이 우연하게도 또 모두가 적합한 부분으로만 구성돼 있어가지고 일단 공정 심사에 관련돼서 뭔가 그 불합치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정 또는 그 이후에 때로 다시 시정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 심사는 패널 제작 공정 심사고요. 복합재료 성형을 위한
동일하게 품질 관리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고 실제 패널 성형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가 어떻게 입고되고 어떻게 검사되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는 재료 규격서와 일치하고 있음을 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패널 제작 공정에서 어떤 각 공정 조건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정 규격서와 일치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제작된 패널은 이제 일정 어떤 요구되는 수준의 그 자격을 갖춘 인원 또는 기관에 의해서 비파괴 검사를 실시를 한 다음에 인증 시험에 사용될 패널에 어떤 결함이 없는, 그러니까 건전성이 확보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해당 공정 심사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경화 프리프래그 시험은 일단 프리프래그의 물성하고 품질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재료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증 대상으로서 재료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요구되는 시험 항목은 총 10가지고 위에 1, 2번은 급과 재료의 어떤 스펙 관련된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FAW하고 RC에 대한 부분이고요. 3, 4, 5번 같은 경우는 성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6, 7번도 역시 성형을 하기 위해 적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8, 9, 10번 같은 경우는 프리프래그에 사용된 수지가 계속 동일하게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해당 시험에 대해서는 재료 제작사가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패널을 성형하기 전 단계까지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형태로. 다음은 경화 프리프래그 시험입니다. 경화 프리프래그 시험은 물성 획득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물리, 기계, 유체 민감도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물성 시험은 5가지고 유체 민감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주로 사용되는 어떤 유체에 대해서 재료의 성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시험 항목은 층간 전당 강도 1가지를 이용을 해서 해당 다양한 유체를 사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 물성 시험 항목이 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적층 패턴, 그러니까 0도, 90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라미나와 라미네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라미나 시험 같은 경우는 8항목, 그리고 라미네이트 시험 같은 경우에는 6항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시험은 저온, 상온, 고온 흡습의 환경 조건별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성에서 수행한 시험, 기계적 물성 시험에 대해서 시편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리듀스드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듀스드 샘플링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프리프래그 재료 3배치에서 각각 2개의 패널을 성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시에 성형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사이클을 가지고 가서 성형을 하고 각 패널당 최소 3개의 시편을 추출을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총 시험 수량은 라미나 라미네이트 포함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0개 이상을 저희가 시편을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은 지정된 시험 기관이었던 KTL에서 KTL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한 예시로 하나를 넣어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된 시편 모두에 대한 로 데이터를 표 형태로 입력을 하고요. 그 표와 함께 그래프 형태로 다시 한번 도표 형태로 해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서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동일하게 한번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소재 인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의 허용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에서 통계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CMH17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소프트웨어 형태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별 모든 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오른쪽에 결과로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서 또한 역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진행하는 소재 인증은 완료가 됩니다. 대신 최종적으로 이제 물성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료 규격서, 공정 규격서, 물성 시험 결과 보고서, 그리고 통계 분석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문서가 제출이 되고 최종적으로 인증 기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재료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소재 인증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년간 걸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인증 절차 흐름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어떤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은 저희가 2년간 구축한 복합적 데이터베이스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윤범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부 공유돼 있고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가 돼 있으니까 시험 결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지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증 문서의 재료 규격서나 공정 규격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그 재료 규격서 및 공정 규격서도 공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그 사이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성에서는 1차적으로 최초로 진행을 했던 재료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품질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현재 재료 인증이 돼 있는 부분은 250도 F, 그러니까 120도에서 경화를 진행할 수 있는 재료였는데, 350도 F, 180도에서 도시에서 경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제품도 소재 인증을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